그렇죠. 주간에 영업 뛰시려면, 네, 주간에 영업 뛰시려면 리듬을 바꿔야죠. 자, 오늘은 그 대단지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의 역할, 그러니까 효율적 관리와 관리비 절감 방안을 할 건데,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니까 효율적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 원론적인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 대표님들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들한테 제가 지금 요 효율적 관리와 관리비 절감 방안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 가지고도 실제로 그,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이 자료로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일부라도 이 자료로 할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순서는 서론,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 문제점,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 절감 방안,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자,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 문제점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일단 서론. 자, 공동주택 아파트란 자,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요. 정의는 공동주택 양식의 하나,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다. 그리고 대형단지 발전 추세는 건축 시행자가 비교적 큰 비용 투자 없이 다수의 구분 소유자 모임에 의하여 대형으로 건축할 수 있는 상품력과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근데 현재 이렇게 되었죠. 자, 집합 건물의 용도별 분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배운 내용입니다. 주기능 요소와 부가기능 요소가 있고, 주기능 요소에는 주거, 업무, 상업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기능 요소로는 숙박시설, 문화 관련 시설, 체육 여가 시설, 공공시설, 휴게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를 우리 대표님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 관리업체의 문제점이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동별 대표자의 주택법령이나 관리규약 등 제반 법령이 미숙지,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익은 없고 무거운 책임감만 따르는 동별 대표자의 희생만 감내하고 입주민을 위해 일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은 현실이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후 후보 등록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공동주택의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소장의 역할 증대. 관리소장은 단순한 건물 유지, 관리 업무에서 탈피하여 행정, 회계, 법률, 유통, 홍보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파트의 경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행정관청 및 건축주, 시공회사, 부분소유자, 임차인 등이 이해 상반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해야 되고 선량한 관리주의자로 신뢰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 관리의 필요성,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보존, 아파트의 내용 연수를 보장, 아파트의 문제점 해결, 귀중한 인명과 개인 및 국가의 재산 보호, 그건 주택관리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역할 증대로 봅니다. 자, 아파트의 관리 방법, 아파트의 생애주기 비용, 건축물의 생애주기 비용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생애주기 비용에서는 운영관리 비용이 83.2%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건물의 수명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 관리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건물 가치가 결정됩니다. 관리의 운영 방식으로는 직접 직영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과 방식은 정액제와 실비정산제로 되어 있고요. 자, 아파트 관리 운영 방식의 직영 관리를 보시면 부분 소유자가 직접 또는 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직영 관리하니까.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할 때를 얘기합니다. 종행의 연락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안 관리 및 보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와 양호한 환경 보존이 가능하고 관리 요원들의 시설물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업무가 타성에 적기 쉽고 적극적인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개혁이 곤란하고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임금의 경정수납이 불합리하게 된다. 라는 게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의 운영 방식에 위탁 관리, 도급 관리라고 하죠. 자, 구분 소유자,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행업체 등에 위탁 관리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수료만 부과하는 위탁 관리와 관리 전체를 위임하는 도급 관리가 있습니다. 장점은 부분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 관리 업체를 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일반 빌딩,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등을 관리할 때 우리는 도급 관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때 구분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 체계나 노무가 단순화된다. 그리고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이 무사한 일화가 방지된다. 전문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가 합리적일 수 있다. 자, 단점으로는 관리회사, 관리자 또는 전문 관리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전문 관리회사의 관리위원의 인사이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할 수 있고요. 관리위원들의 빌딩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낮습니다. 각 부분의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혼합 관리. 혼합 관리는 말 그대로 혼합하다, 혼합입니다. 직영 관리와 위탁 관리의 장점만을 적용한 형태로 빌딩 관리, 아파트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부득이한 업무만 위탁하므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환경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위원들의 시설물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직접 관리위원과 위탁 관리위원 사이의 의견 대립석이 상중합니다. 잘못 운영할 경우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의 단점만 노출됩니다. 자, 그 효율적인 관리 및 관리비 절감 방안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원론적인 거를 쏘지만, 자, 근본적인 문제점, 자, 관리 소정의 문제점을 볼게요. 자, 투명한 아파트 유지 관리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 주체를 논의하면서 관리소장의 고유 의무를 입대위에게 넘기려는, 즉 관리사무소장에게 주어진 권한 자체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행사되고 지켜진다면 투명한 아파트 유지 관리는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권한 행사마저 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기되는 이유는
일부 동별 대표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부당 해고 압력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그리고 부당 해고 압력이나 더 많은 급여 조건에 쉽게 이직해버리려는 책임 회피성, 관리사무소장의 행태, 입주민들의 이익보다는 몇몇 동별 대표자나 위탁관리회사의 눈에 들려는 관리 행태, 그리고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의 미숙지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관리소장들이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택관리사 자격을 딴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그 주택관리사가 더 잘 알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택관리사가 입주자 대표회의들의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관리소정의 근본적인 문제점 두 번째 보면 먼저 주택법령 등의 위탁관리 계약을 제외한 계약 주체가 관리 주체임이 명백하나 좌치관리든 위탁관리 등을 떠나서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계약 주체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임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장이 계약 주체로 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말고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쉼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만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세부 내용, 확정 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시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에 따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관련 규정이나 관련 규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마디로 자기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몇몇의 눈치만으로 입주민들의 어떤 그 입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일부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부당해고나 이런 압력을 이제 겪으면서 그에 동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둘째,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등이 미숙지로 인한 관리사무소장의 어려움 초래이다. 주택법령 등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럼 주택법령을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숙지가 안 될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택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많아지니 그에 따라서 주택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그 개정된 걸 바로바로 교육하고 관리해서 이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개정안을 알고 있다면 아파트에 확실하게 좀 좋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숙지만 하고 있어도 아파트 관리에서 발생하는 부당 압력이나 부당한 민원은 거의 해소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건물 관리 업체, 부동산 종합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만 알아도 아파트 관리에서, 건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은 거의 해소할 수 있어요. 주택법령 등의 일부 흠결된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중요 규정은 제정되어 있고 일부 흠결된 규정은 유추 적용하면 해결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재규정의 숙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매일 반복되어야 할 중요 일과다. 이렇게 제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거나 어렵게 해결하는 단초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아파트에 하자 소송을 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받았습니다. 시행사 통해서 대부분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기본 몇 억이에요. 몇 억. 몇 억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공사를 할 때 의결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 그러면 공사의 범위, 공사의 금액, 공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의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쵸?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일부 동별 대표자의 압력. 이건 뭐냐면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죠. 동별 대표자들은 어차피 하자보수 소송할 때 서류 다 들어갔고 위임장까지 다 넣어줬는데 이미 돈을 받은 지금 꼭 공사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쉽게 가자. 우리 너무 일이 힘들다. 뭐터러 입주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시 이거를 투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합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상, 관념상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자, 그러면 하자보수 비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처음에 입주자들이 넣어준, 처음에 입주자들이 제공해준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은 하자 소송에 관한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하자를 시행사에게 요청하는 그거를 위임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하자 보수 비용을 가지고 어떤 하자 보수 공사에 대한 위임을 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재의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관리사무소장이 일부 동별 대표자의 어떤 압력, 이거를 뭐터러 또 해. 이거 하다 보면 또 한두 달 또 그냥 지나가잖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시죠. 이렇게 동별 대표자들이 압력을 넣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장에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동별 대표자의 압력에 그냥 넘어가요. 원래 관리사무소장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하자 공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이런 입찰부터 입주민 재투표 이런 부분들이 다 써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일이 아주 어렵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소장 셋째, 일부 동별 대표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부당 해고 압력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 대해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주택관리사무소장들은 실제로 계약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계약 주체는 관리회사예요. 관리회사인데 관리회사와의 계약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갑이에요. 입주자 대표가. 그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용 불안정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미숙한 대처 방법이 어려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재반 절차의 생략과 권한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자, 재반 절차의 생략과 권한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처리이고 권장되어야지 이러한 부당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 사유는 결코 될 수 없고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단행된들 권리 구제 절차에 따라서 구제됨은 당연하므로 부당한 요구에 관리사무소장은 의원에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들의 주택관리사무소장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그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아서 부당해고를 시켰는데 실제로 구제위원회에서 구제를 시켜줘요. 자를 수 없다. 법적으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아파트 관리 계약은 거의 평균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그때 재계약이 어려워지겠죠. 재계약 조건으로 입주자들이 관리업체에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관리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계약 기간 동안은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넷째, 부당 해고 압력이나 더 많은 급여 조건에 쉽게 이직해버리라는 책임 회피성.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예요. 관리소장들의 문제가 입주자 대표회의들의 어떤 부당 해고 압력에 대해서 뭐 자신들의 어떤 재반 절차의 생략과 권한 포기도 문제지만 실제 그런 일들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어디 다른 회사에서 준다고 하면 쉽게 이직을 해버려요. 관리사무소장의 행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법상 관리사무소장에게 주어진 권한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다.
부당 해고 압력에 저항해 보지도 않고 다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원에 떠나버린다면 후임으로 근무하게 될 관리사무소장 또한 똑같은 부당한 해고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후임자에게도 좋지 않고 일부 동별 대표자의 안일한 인식만 키워줄 단초를 제공할 뿐이고 이런 결과는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이 크게 작용한다. 다섯째, 입주민들의 이익보다는 몇몇 동별 대표자나 위탁관리 회사의 눈에 들려는 관리 행태도 법상 주어진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을 포기하고 몇몇 대표자와 유착되어 근무 기간을 연장하려는 형태를 초래한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들은 계약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기간을 연장하려고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왜 잘리면 안 되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일 먼저 배격해야 할 사항이다.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의 관리사무소장의 5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관리 회사를 하려는 우리 대표님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해요. 회사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교육을 계속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관련 개정법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의 말로 그냥 계약 주체와의 관계만 돈독하게 만들어 가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사실 저도 이제 관리업체 대표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입주자 대표들 만나서 커피 마시는 일이에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얘기 들어주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불만도 있지만 우리 관리 직원들의 불만도 있거든요. 들어주고 해결해야 될 상황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입주자 우리 관리소 직원들 입장에서 입주자를 설득시켜 줘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 자, 근본적인 문제점 2번째 입주자 회장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탁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책임이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 방식을 취하고 책임보다는 권리라고 생각되는 부분, 직원의 임명권 등은 자치 관리 방식을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영역과 직원 임명권 등과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예산으로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의 임명권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동별 대표자가 있음은 주제 사실입니다. 주택법령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안하여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제정한 관리규약마저도 숙지하지 않고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항마저도 무시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를 조문을 적시하여 부당함을 알리면 법보다는 상식이 우선한다는 논리로 막무가내로 우기는 동별 대표자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에 제한 권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항은 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2번째입니다. 심지어는 주택법령에 배치되는 조항마저도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택법령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우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실제로 강행 규정은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규정이에요. 하지만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투표를 해서 하면 돼. 근데 강행 규정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바꿔도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입주민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익은 없고 무거운 책임만 따르는 동별 대표자의 희생을 감내하고 입주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후 후보 등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동별 대표자의 주택 법령 및 관리 규약 등 제반 법률의 미숙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한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일 수 있으나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규정된 절차대로 아파트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감시해야 할 사안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크게 재량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의결 내용을 집행할 뿐 새로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계는 감시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지원의 대상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추진하는 여러 일들을 입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여 목표로 하는 바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견지해야 할 태도라 사료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택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제대로 법과 절차대로만 이행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절차대로 이행된 거를 그냥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정도의 지식만 있다면 서로 감시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응원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및 관리비 절감 방안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관리비를 줄이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통합관리,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첫째, FM 시설 관리라 그러죠. 건물을 물리적 차원에서 유지, 개량하는 시설 관리를 얘기합니다. 전기, 방제, 설비 유지 관리,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보안, 안전, 주차 관리, 청소, 조경, 승강기, 시설물 안전 관리 등의 기술적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M, 주택법 및 아파트 관리 규약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용도 변경, 사법상 권리 보존, 공법상 규제 등을 하는 것이 PM 관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PM 관리는 용어만 어려울 뿐 사실상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규약, 집합건물관리규약만 준용하면 이 관리규약의 재정, 개정이나 용도 변경 등의 이런 사법상의 권리 보존, 공법상의 규제를 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AM, 아파트를 효율적 운영하여 경영이익을 창출한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관리비는 사실상 수익이 없는 관리 체계입니다. 자, 보시면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 충당금, 부담금 징수, 회계관리, 수익사업관리 등을 AM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절감 방안의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관리규약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을 선정하여 구분 소유자 동의 관리규약 제정은 입주 초기 시행사에서 분양장금 납부 시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관리규약입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료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한 관리규약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합니다. 이 관리규약을 제정 시에는 항상 의결권,
구분소유권의 자연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헌이라는 사람이 호실을 1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10개의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헌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 1투표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체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적 관리의 하자 관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나면 분양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유관 또는 유관으로 보이지 않는 흠을 발견해서 시행사, 시공사에게 하자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하자란 무엇인가? 발생한 모든 결함에 대해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자연력이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하자라기보다는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은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시행사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하자보수 청구권.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후 10년의 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건축상 하자만 의미하므로 권리상 하자는 시행사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건축상 하자라는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그 하자보수 분쟁 교육 시간 때 보셨다시피 하자란 말 그대로 A라고 지어져야 될 게 A가 정확히 지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하자를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런 거죠. A라고 지어져야 할 걸 B로 지은 거예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상 하자로 시행사에게 담보 책임이나 이제 그 한마디로 그 민법도구 편의법에 의해서 일반 소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자 담보 책임과는 다르다. 하자 담보 책임은 실제 하자만 청구하는 거고 그 이외에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은 민법도구 편의법에 의해서 이제 소송으로 이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자, 법률적 하자 관리 두 번째, 하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설계 도면과 하자의 판단 기준. 원칙적으로 시공은 설계 도면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능, 미관, 안전도 등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설계 도면 자체의 하자, 관련 법령 중 기능, 안전, 미관과 관련하여 위반하거나 법령 위반이 없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설계를 한 경우 설계상 하자로 인정됩니다. 미시공, 변경시공의 경우 보온 성능의 저하, 구배 불량, 입주사, 공동시설로 사용 부적합 등 기능상 장애가 예상되거나 입주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자의 판단 기준의 균열. 하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균열입니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조급한 시공으로 균열을 만듭니다. 따라서 균열이 많다는 것은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하자보수의 청구 절차를 보시면 A가 하자보수 청구를 합니다. 하자조사업체, 전문조사업체가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 시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은 당연히 동영상, 사진,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3일은 잘못된 거예요. 15일 이내입니다. 이게 주택법이 또 개정되었어요. 그 사이에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15일 이내 우리는 어떻게 누구가 몇 시에 언제 고칠 거다. 혹은 이를 고칠 예정이다. 라는 걸 보내줘야 합니다. 자, 하자 여부 판정 의뢰.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거절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자보증서를 제공한 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 청구 또는 사업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가장 쉬운 판정이 하자 판정입니다. 왜? 하자를 그 법률적인 하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소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소송이다. 자, 효율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에 하자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을 청구받는 것과 하자 소송을 하는 것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으로는 하자보증금 청구는 입주자 대표회의 주관으로 하자 진단을 하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보증사에 현금 변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입대의 주관으로 하자 업무가 진행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입대의 주관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 감정으로 하자를 판정해서 받습니다. 자, 하자보증금 청구의 장점으로는 보상금 수령까지 단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시 수건사업공사 등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보수공사 마무리로 하자 확대를 방지하고 보상 후 추가 하자 발생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보상 후 추가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자 소송의 장점으로는 하자 이외에 미시공, 오시공, 설계상하자 손해배상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대위 및 관리 주체 업무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할 게 없죠. 자, 그러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단점으로는 하자 이외에 미시공, 오시공, 설계상하자 및 기타 하자 보상이 결여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보증사에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사에서는 실제 하자만 청구해서 보증금을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의 단점은 장기간 소요됩니다. 약 2년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소송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됩니다. 부대 비용이란 하자 진단 비용, 저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자 진단 비용, 그리고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비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판결 확정 시까지 보수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로 추가 하자 발생, 긴급 하자 발생 시 자체 보수해야 됩니다. 소장을 하자 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발생되는 연차별 하자가 누락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효율적인 관리 및 관리비 절감 방안의 법률적 관리의 장기소송 충당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기소송 충당금의 적립 의무, 장기소송 충당금은 최초 사업 주체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기소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총 비용을 연도별로 분산, 적립하여 주요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사업 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장기 수선 계획을 검토하여 충당금 적립 전 입대위의 승인을 받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충당금을 적립하는 데 임시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경우 사용검사일 기준을 하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공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적립 시기는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해야 하며 입대위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며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의 목적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며 일정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관리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 기준 및 불법 점유 방지를 위한 관리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부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리 주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유지관리 및 필요한 운영 기준, 불법 점유 방지를 위한 관리를 위해 관리 규약, 규정을 마련,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아 관리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관리 규정, 방화 관리 규정, 주차 관리 규정, 시설물 관리 규정, 회계 관리 규정, 다른 공동주택 규정, CCTV 운영 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관리를 보시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 자, 각종 시설 사업 집행 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 보장과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 후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업체 선정 및 회의 결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로 투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500만 원 이상 자금 집행 시 회의 안건 상정, 의제, 필요성, 입찰 방법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합니다. 자, 경제적 관리, 자원 절약 생활화, 에너지 절약 강화로 절약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이상 자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동 전기, 자, 각층 계단 및 지하 주차장 전등, 소등 시간 조정 및 LED 센서 등으로 교체 운영한다. 보안 순찰 시 불필요한 등을 소등한다. 여름철 대비 전기 절약을 홍보해서 활동한다. 자, 가스, 난방 급탕을 조정하고 기계실에서 열 사용처까지 열 손실을 방지한다. 적정 시간 가동 및 공급한다. 수요자 요구에 따른 정확한 공급 및 실비로 정산한다. 수도, 각종 저수조 탱크, 누수 또는 오버 유수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각 초소 휴게실, 화장실, 소변기, 세면기, 양변기, 수압, 수량을 조정한다. 자, 그리고 경제적 관리의 직무 능력 향상을 보겠습니다.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유사 업무를 통달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기 노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력 기반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기반의 관리란 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 두는 거예요. 청소는 청소만, 경비는 경비만, 전기는 전기만, 소방은 소방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업무를 한정해 놓죠. 근데 사실상 관련 그 아파트나 건물마다 다르지만 실제로 그 인원들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전문 인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1인 다기능, 다역화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입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 업무 즉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설비 유지 보수 및 관리, 안전 및 위험 예방 업무 강화로 사고율을 떨어뜨리고 건물 내 외부 위생관리 철저, 입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 주차장 출입 통제 및 보안 순찰, 상기 사항에 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내부 외부 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직원들이 내 일이 아니어서 다른 직원들과의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채용한 사람들의 업무는 관리 업체 그 직원들이 일을 안 본다든지 아니면 한 관리회사에서 채용했다 할지라도 관리소장 업무, 관리과장 업무, 누구 업무, 뭐 경비 업무라고 해서 자기 업무가 아닌 건
쉽게 지나쳐가는 이런 행태들을 버리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이런 다기능 역할을 통해야 사실상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 하자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건물의 환경이나 위생 관리도 수월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친절봉사와 안전사고 예방, 적극적인 친절봉사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친절봉사 측면 각종 근무자의 복장, 예절, 서비스 정신으로 입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는 주인이다 라는 정도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항상 웃고 성실하고 먼저 알아서 최고의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이루어질수록 직원들을 유도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측면, 안전에 성공해야 지원센터가 성공한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각 부서별 안전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 관리자, 그 건물 관리 업체, 부동산 종합 관리 업체의 직원들은 항상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게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방법은 항상 30분 이내, 3시간 이내, 3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 건 30분 이내에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주사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 해당 당사자가 관리소장이든 관리과장이든 받으면 죄송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333, 30분 이내 그 해당 민원을 넣은 고객에게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은 항상 선 문자, 후 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선 문자, 문자로 일단 상황을 보내놓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업무를 이제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안전사고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상 매주,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매월 1회라고 하고 있지만 통상 매월 1회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봐줘야 되고 상시 매일 한 번 이상을 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이럴 때는 이제 물론 안전사고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배수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놨을 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 첫 번째로 하게 될 게 젊은 애기들이나 임산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빗길에 넘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은 에폭시로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미끌미끌한 그 에폭시에 물이 차오기 시작하면 미끄러져서 십재로 넘어질 수 있고 차도 거기서도 이렇게 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경제적 관리. 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 보관, 예치 및 회계 관리. 관리비의 사용 범위 및 그 징수 내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입주사의 관리비 납부 의무 및 납부된 관리비의 귀속 주체, 입주민은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비 납부, 미납 시 조치계획 규정화에 따라 선의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관리 규약에 있습니다. 자, 관리비 체납 시 대책, 관리비 체납 입주민 상대로 관계 규정에 따라 단전, 단수, 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하고 미납 시에는 지급명령 청구 등 법무 행정을 개시합니다. 확정 판결로 조치합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단지형 빌라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를 똑같이 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리 하나가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리 하나가 그냥 최대 최소 중간으로 1500세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한 사람이 1500세대라 하면 주상복합으로 오피스텔 200호실에 뭐 상가가 100호실이 있는 건물 그게 평균 한 3개 정도는 혼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적 관리, 관리비, 수입, 용도 및 사용 절차, 관리비 외 관리로 발생되는 수입, 예를 들어 주차장 수입이 가장 대표적이죠.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도 사실상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주차장 수입입니다. 그 뭐 이 주차장 수입, 연체료, 부가 차익 및 부대 시설의 사용료 등 당해년도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관리 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가 종료 후 장기손 충당금으로 적립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관리규약에 의거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의만의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비비 사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그 지급해 승인해야 되는 건이면 예비비가 어찌됐건 입주자들의 어떤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어떤 지출이 나가야 되는 예비비 사용은 필연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공개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예비비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는 좀 빠르게 예비비 승인을 해서 운영을 하길 원하지만 사실 이 예비비나 모든 비용은 입주자들의 같이 사용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로 발전해서 이제 입주자들은 항상 동별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뭔가 이제 구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자투표나 어떤 이런 모두 사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경제적 관리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 자, 관리 주체 운영 사항을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자, 요즘은 솔직히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도 없죠. 밴드, 우리 아파트 자체 밴드, 아파트 뭐 자체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충분히 홈페이지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 주체 운영 사항을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입주민 민원 사항을 거기서도 해결하죠. 아파트 홍보에 주안을 두고 관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파트 홍보에 주안을 두고 관리한다. 자, 게시판 운영, 입주민의 불편사항, 실시간 처리사항을 홍보합니다. 월 1회 관리비 게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요. 회의 결과 및 입찰 공고 등 입주민의 알 권리를 공개, 공지사항 및 아파트와 연관된 정보 사이트를 링크, 공유하고요. 공용 및 복지시설 운영 방침, 관리 규약, 주차장 규정 등을 게재합니다.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게재합니다. 자, 경제적 관리, 문화 행사를 매개로 한 아파트 단지 내 의사소통 강화, 입주민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 자, 5일장, 그리고 불의요 토끼 행사, 벨리댄스, 에어로빅, 통기타 공연 등 문화 행사 개최 등으로 입주자 연합회, 유기적인 활동 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이 그 플랫폼 시대고 커뮤니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아리나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전에 홈페이지라고 했는데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만들 때 네이버 카페 안에 자기들만의 어떤 뭐 예를 들어 테니스 동아리, 탁구 동아리, 볼링 동아리, 등산 동아리, 자전거 동아리 등의 입주자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아파트가 좀 좋게 이제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때 그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네이버 카페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폼은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 앞에 들어가면 게시판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입주자들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저희가 보면은 입주자들이 들어서 이제 등급제로 해서 입주자들만 볼 수 있는 정보 게시판이 있고요. 우리 지금 사단법인 우리 카페에도 그러잖아요. 외부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유되는 방이 있고 특정 게시판은 이제 등급으로 가입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실제로 저희가 실제로 백호실도 이렇게 해요. 백호실도. 그리고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관리에 대한 정보는 거기다가 안내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겠죠. 뭐 관리비가 어때요? 뭐예요? 뭐 누수가 있어요? 모든 접수, 하자, 민원 접수의 창고도 그 네이버 카페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다 실시간 처리 상태도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다 공지하고 직원들의 어떤 일처리나 특이사항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안내해야 될 사항들, 혹은 요즘 같은 장마철인 경우, 장마철 때 예비해야 되는 상황들,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죠. 그래서 정보를 그 카페나 홈페이지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운영되기 좋죠. 그렇습니다. 자, 기술적 관리. 자, 관리자의 전문적인 관리 능력 향상, 건물 관리 관련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8만여 개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건물 관리 업체, 회사들 중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 관리자는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자, 우리나라 전국에 건물 관리 업체가 8만여 개 있다는 얘기예요. 8만여 개가 있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회사가 8만여 개가 있는데 8만여 개의 회사가 있는지를 아시느냐? 또는 주택관리업체나 건물관리업체로 야, 이 회사는 되게 전문성이 있어. 혹은 이 회사는 되게 편의성이 있어. 라고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카톡이 시장을 점유했지만 예전에는 카톡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회사는 잘한다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느냐는 거죠. 없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그냥 많이 관리하는 업체가 그나마 우리 관리 업체 하나 있더라. 우리 관리 업체. 근데 우리 관리 업체가 우리 현재 전국에 3%도 못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리 업체가 제일 많이 하고 뭐 1200만 세대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는데 실제로 1200만 명이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게 3%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건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최근 빌딩은 기존 단순한 건축 구조에서 자동화된 시스템 설비, 기계 장치 등을 갖춘 초대형화, 초고층화, 복잡화된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지금까지 관리자들이 제공해왔던 주먹구구식 관리 업무를 타파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 업무 능력 차이는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수명 연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경영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건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 기술적 관리, 관리자의 전문적인 관리 능력 향상. 아파트, 부동산의 시장은 예전과 달리 건물이 넘쳐나고 이러한 공급 과다는 소비자들이 상품, 아파트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의 고객들은 건물 디자인, 규모, 이동 동선의 편리함, 관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품을 판별하는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회사나 시공사와 달리 전문 관리자는 준공 이후 사용상 편의와 아파트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관리자는 현장에 맞는 청소 기법과 고객 필요에 부응하는 경비원, 안내원 등의 응대 서비스, 교육, 건물 관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아파트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 능력까지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기술적 관리, 시설 관리 서비스 품질은 직원 교육이 좌우됩니다. 입주민들은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서비스는 인력 중심의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사람의 품질이 곧 서비스의 품질과 건물 관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서비스 품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올려야 합니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관리소장은 직원을 상대로 직원 간담회 및 안전교육과 전 직원을 상대로 통합교육, 그러니까 친절 서비스, 이게 대표적이죠. 뭐 건축물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대책, 화재 예방, 그리고 뭐 전기 방제, 기계, 청소, 보안, 조경 등의 OJT 교육은 뭐 뻔한데 실제로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건 친절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인상 쓰지 말아야 되고 고객들에게 이제 그 좀 불편한 듯한 제스처는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기술적 관리, 에너지 절약 연구, 최상의 에너지 효율 유지 관리, 입주민의 쾌적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난방, 환기, 조명 등의 실내 환경 조절을 목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 형태, 시스템의 효율, 정상적인 작동 및 운전 스케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아파트의 생애 기간 동안 최상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그거 아시죠? 우리 옛날 시골집에 천장에 이거 옛날 시골집에는 천장에 이렇게 팬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거실에. 이게 이거는 제가 에너지 절약 연구하면서 한번 실제로 해봤던 건데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오면 누진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그 거실 천장에 팬 있죠, 팬. 요거 똑딱이라서 돌아가는. 팬이 있으면 온도가 몇 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팬이 한 번 설치하면 15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팬 설치하는 업체랑 맺어가지고 우리가 300세대인데 300세대에서 일괄로 공동으로 하면 얼마냐?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뭐 30세대 30가구가 공동으로 하면은 뭐 한 세대당 12만 원이요.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왔었어요. 그래봐야 뭐 만 원씩밖에 안 사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 구매 또 연결해서 사전에 입주자들이 한 번에 이제 입금을 받아놓고 그걸로 업체한테 일괄로 해서 그거를 한 번씩 해놓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기술적 관리, 에너지 절약 연구, 에너지 관리 절차. 첫째, 우리의 아파트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는지 면밀히 파악한다. 둘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넷째, 우선순위에 따라 각종 에너지 절약을 실행한다. 다섯째, 에너지 절약 조치로 인한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감시한다입니다. 자, 에너지 절약 연구에 보면 우리 아파트의 열 균형을 검토하고 1도씨 내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전기 적정 용량을 검토하고 전기 계약 방법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종합 계약에서 단일 계약으로 바꿨을 때에 실제로 전기 유지 비용, 월 비용의 차이를 이제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 에너지 절약 방안을 검토하고 친환경 에너지, 뭐 히트펌프, 태양열 등을 설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기타 에너지 절약 가능 요소 분석 등을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 관리의 시설 관리 운영 계획, 필요성, 시설물 관리자의 서비스 신념은 입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정한 용모와 친절한 대화와 고객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리자들의 선진 관리 기술 습득과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획성에 입각한 입주사의 신뢰를 확보하여 행동하는 서비스와 먼저 판단하고 조치하며 신뢰 조성을 경주해야 한다. 자, 어떻게 시설물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경영적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동산 경영관리 비즈니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경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인 거죠. 이렇게. 자, 시설관리 운영 계획, 시설관리 운영 계획서의 포함사항, 자, 기본 방향, 조직 운영 방안,
업무 분담, 자, 소장 행정, 관리, 정기 방제, 기계, 보안, 주차, 청소, 조경 등이 있고요. 분야별 연간 계획, 법정 면허 선임, 분야별 유지 관리 계획, 그리고 외주 용역 계약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서는 자, 목적은 이렇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관리규약에 의해 제반 공동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로부터 입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락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포함상을 보면 목적과 안전관리 대상 및 책임, 적용 범위, 안전관리위원회 업무 분담, 사고 분류, 사고의 보고, 보수 업무, 각 분야별 안전수칙, 설비 이상 발생 및 고장, 교육계획, 안전사고 대상 시설물의 구분, 예산 지원, 기타 계획의 사항 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리는 여러 사항이 복합되어 복잡한 양상이 있습니다. 인재 육성, 법률 제도 정비, 전문 단체 구성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최유효 이용, 건축 설계 단계부터 관리 영역을 포함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해 건물이 조기에 단축되고 관리 비용도 높게 책정되어 입주민 피해뿐만 아니라 미분양률이 증가되고 주변 단지 불경기 죽음으로써 결국 부동산 시세가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선량한 관리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입대의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리규약 개정, 하자관리, 장기수선 계획 수립,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입주자 스스로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대위 운영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실시간 게시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입주민 불만 사항을 청취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문화행사를 매개로 한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변 단지와 의사소통 강화와 입주민 간 정보 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됩니다. 서비스 품질은 직원 교육이 좌우되므로 관리자의 전문적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절약 연구, 시설 관리 운영, 계획, 평가 등 입주민 고객 감동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장, 자기가 맡고 있는 단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입주민에게 이해와 설득, 협조로서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효율적인 관리 방법과 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들 없으세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나 다양한 당연한 내용을 제가 또 했네요. 혹시 그리고 내일은 자, 그리고 내일은 시간들이 어떠세요? 내일은 저희 끝나고 이제 장마철 시작이니까 내일은 일단 저희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해요. 인근에서 가볍게. 지난번에 그 감자탕집도 맛있었거든요. 맛있었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 뭐 금화 갈 수도 있고, 금화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 브레이크 타임이 없으면 금화를 가도 되고, 그래서 이 건대 옆에서 저희가 가볍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내일 특강 안내하면서 특강 끝나고 같이 식사하자고 올릴 테니까, 그래요. 내일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특강은 필리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윤선희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필리핀이신지 제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본 편은 되게 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서 꼭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렇죠? 안녕하세요. 윤선혜입니다. 내일 한 아, 번 더 필리핀 하고 그 다음번에 일본 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 일본 편 그 강의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교수님? 예, 예, 예. 근데 조금 그러면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자료를 좀 더 준비 중에 있고 필리핀을 한 번 더 할까 그러고요. 그래요. 예, 일단은 그 필리핀으로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일본도 재밌긴 하는데 일본은 자료가 워낙에 방대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본 떠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자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일단 예, 지난번과 좀 다른 내용이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 필리핀 부동산 2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또 질문 없으시면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저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